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볼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2019년 표준교재 개정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지금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요양보호 강론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자, 시험에 무조건 비슷하게 출제되는 파트이니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기 전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굉장히 큰 기쁨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양보호 강론 강의 1, 2, 3, 4를 다 듣고 나시면요. 그 1, 2, 3, 4 파트가 실질적으로 신체활동 지원이라는 파트예요. 이 신체활동 지원의 내용이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과연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 신체활동 지원 1부 문제에 이어서 2부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 1. 소변량과 색깔은 매 2-3시간마다 확인한다. 2. 유치 도뇨관을 착용한 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3. 유치 도뇨관 착용 시 불편할 수 있으므로 수분을 제한한다. 4.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방광보다 가급적 높게 둔다. 5. 유치 도뇨관이 빠졌다면 그 즉시 손으로 밀어 넣어준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소변량과 색깔은 매 2-3시간마다 확인한다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문제를 보는 거예요?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으래요. 그것 중에 어떤 거요? 옳은 것이요. 동그라미 치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훨씬 더 문제를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나 한번 살펴볼게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 도뇨관은 사실상 갖고 있어도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수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상 유치 도뇨관을 착용했다고 해서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이 수분 섭취는 오히려 권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되시겠죠.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방광보다 어떻게 해요? 높게가 아니라 낮게 물이 저절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낮게 유치 도뇨관이 빠졌다면 그 즉시 내가 손으로 밀어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교환이나 삽입, 방광의 세척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시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겠죠.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연화장애가 있는 치아가 없는 대상자, 무의식 환자에게 제공되는 구강 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실하기 2. 입안 헹구기 3. 입안 닦아내기 4. 칫솔질하기 5. 의치 손질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정답은 입안 닦아내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이러한 대상자에게 알맞은 구치 청결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자, 연화장애가 있는 치아가 없는 대상자나 무의식 환자나 혹은 사례가 잘 드는 대상자는요. 우리가 입안을 닦아내기 방법으로 구강 청결을 유지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대상자일 때 입안 닦아내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지금 보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전체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아래쪽 위쪽 의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물 안에 넣어서 보관한다. 2. 아래쪽 위치 의치는 가급적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3. 뚜껑이 있는 용기에 물을 넣어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4. 위생을 위해 의치를 맞추고 뚜껑이 없는 용기에 물을 넣어 보관한다. 5.
의치는 배열과 상관없이 뚜껑이 없는 용기에 물을 넣어 보관한다. 정답은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뚜껑이 있는 용기에 물을 넣어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 보관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몰아보는 건 뭐였죠? 전체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을 물어봤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거요? 옳은 방법이에요. 동그라미 쳤죠. 자, 전체 의치는요.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 뚜껑이 있는 용기 중요해요. 뚜껑이 있는 용기에 어떻게 해요?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물병들을 놔둬놓고요. 그 물병 중에 뚜껑이 있는 거, 없는 거, 물 담아놓은 거, 안 담아놓은 거, 이 의치의 배열을 제대로 한 거, 안 한 거 형식으로 그림을 한 4-5개 정도, 5개죠. 5개를 딱 배열시켜 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골라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뚜껑이 있어야 되고 물이 담겨 있어야 되고 치아의 아래 위쪽 전체 의치가 배열이 맞춰져서 그렇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사진을 골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대상자의 손과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2. 발톱이 살이 파고들지 않도록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3. 대상자에게 로션은 바르지 않는다. 4. 손톱과 발톱의 이상 증상은 따로 보고하지 않는다. 5. 가능한 한 대상자에게 서 있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자란다가 정답입니다. 손과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을 물어봤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이요? 옳은 방법을 물어봤어요. 자, 나머지는 왜 틀린지 볼게요. 발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둥근 모양이 아니라 일자로 자르는 게 오히려 발톱이 살을 파고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또 로션은 바르지 않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로션을 바르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상 증상은 따로 보고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즉각 이상 부위가 있을 경우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가능한 한 대상자에게 서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대상자를 앉히거나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해서 손발 청결을 도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문제. 회음부를 닦을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질에서 요도 쪽으로 2. 좌우로 3. 시계 반대 방향으로 4.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5. 시계 방향으로 정답은요?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쵸? 회음부 닦는 순서를 물어보면서 그 중에서도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질에서 요도 쪽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는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좌우나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방향은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형식으로 닦아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순서를 보시면은 회음부는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이렇게 닦아내시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요도, 질, 항문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세수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6번입니다. 1. 코 안쪽과 코볼은 상처의 위험이 있어서 닦지 않는다. 2. 눈을 닦을 때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사용하여 닦는다. 3.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닦아준다. 4. 세수는 가급적 침대에 누워서 하도록 한다. 5. 눈곱이 있는 곳 먼저 닦은 후 없는 곳을 닦는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눈을 닦을 때는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사용하여 닦는다인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세수 돕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거요? 옳은 것이요. 그럼 정답은 한 개고 나머지가 다 틀렸다는 얘기죠. 왜 틀렸는지 살펴볼게요. 콧볼과 코 안쪽은 상처의 위험에서 닦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런 말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닦아주죠. 깨끗하게.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수는 가급적 침대에서 한다 그랬는데 어떤가요? 누워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스스로가 할 수 없을 때에 침대에서 하는 겁니다. 눈곱이 있는 곳 먼저 닦는다 그랬는데요. 닦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눈곱은 없는 곳 먼저 닦은 다음에 있는 쪽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대상자를 통목욕시킬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2. 발, 몸통, 회음부, 팔, 다리 3. 회음부, 몸통, 다리, 팔, 발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발 5. 팔, 다리, 몸통, 회음부, 발 자,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아마 순간적으로 이 순서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앞으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발을 먼저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다리로 올라와서 팔, 몸통, 그 다음 마지막에 회음부로 끝나는 형식으로 통목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발끝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자, 8번.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지금부터 계속 순서 문제가 나오네요. 1. 눈, 코, 이마, 입주위, 뺨, 귀, 목 2. 눈, 코, 뺨, 입주위, 이마, 귀, 목 3. 목, 귀, 이마, 입주위, 코, 눈, 뺨 4. 눈, 코, 입주위, 뺨, 목, 귀, 이마 5. 귀, 목, 눈, 코, 뺨, 입주위, 이마 자, 정답은요? 네, 얼굴 닦는 순서를 물어봤고요. 그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선생님 손으로 본인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눈 닦고 그 다음 코를 닦아주고 뺨을 닦아주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살 내려오는 느낌 아시겠죠? 눈, 코, 입, 다시 이마, 그 이마를 스쳐서 귀, 그 다음에 목. 자, 수건을 하나 가지고요. 오늘부터는 집에서 본인의 얼굴을 닦을 때 이런 형식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까먹지 않으시도록 손을 한번 대고 자신의 눈 위에 올려보세요. 눈, 코, 뺨. 자, 입주위 닦으시고요. 한 바퀴 돌려서 이마로 올리세요. 이마, 그 다음에 귀, 나중에 목.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이 부분은 이해보다도 사실상 약간의 암기가 같이 요구되는 문제지요. 선생님들이 그냥 암기를 하시려면 오히려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로 손으로 본인의 얼굴을 만져보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이든 편안한 쪽으로 갈아입힌다. 2. 오른쪽부터 벗고 왼쪽부터 입힌다. 3. 오른쪽을 먼저 벗고 오른쪽부터 입힌다.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갈아입힌다. 5. 왼쪽부터 벗고 오른쪽부터 입힌다. 정답은요? 네. 오른쪽부터 벗고 왼쪽부터 입힌다예요. 2번이죠. 자, 여기서 물어본 게 뭘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 왼쪽의 편마비가 왼쪽이 불편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옷 갈아입는 것. 그 중에서 어떤 거요? 옳은 것. 우리가 어떻게 옷 갈아입혀야 될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5개 중에 4개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순서를 보셔야 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건벗, 불, 입. 편법의 대상자들을 옷을 갈아입혀야 될 때 건벗, 불, 입 이 말씀 드렸었어요. 건강한 쪽으로 먼저 벗고 불편한 쪽을 먼저 입는다. 자,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입을 때는 불편한 쪽. 암기하세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그냥 딱 4글자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니까 어디가 건강해요? 오른쪽이 건강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을 먼저 벗어야 되겠죠.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니까. 그럼 오른쪽 먼저 벗고 그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벗는 거, 입는 거 나온 문제는. 그리고 그 나머지 건강하지 않은 쪽, 불편한 쪽을 입는 거죠. 불편한 쪽부터 입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요. 또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왼쪽 팔을 먼저 깊숙이 집어넣고 머리를 집어넣는다. 1번.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그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왼쪽부터 입힌다. 불편한 팔을 위로 잡아당겨서 그쪽으로 팔을 깊숙이 넣은 다음에 넉넉하게 만들어서 머리 부분을 그렇게 머리를 집어넣잖아요.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요. 이 말이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도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 4번 같은 경우는요. 어느 게 틀렸냐면요. 요양보호 대상자의 오른쪽이라 그랬는데 왼쪽입니다. 불편한 쪽에 서서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어느 쪽이 건강하지? 어느 쪽이 불편하지? 이걸 먼저 생각해서 건강한 쪽으로는 벗고 불편한 쪽으로는 입힌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헷갈리시면 시험지 문제풀이 장소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오른쪽이 건강, 왼쪽이 불편, 혹은 왼쪽이 건강, 오른쪽이 불편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틀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2.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3. 관절이 변형될 수 있는 기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4.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요? 맞습니다. 정답은 5번.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체 정렬을 유지하고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딱 갖춰서 이동시키는 이유는요. 어르신들이 이런 체위 변경과 이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르신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누워 지내는 대상자에게 나타낼 수 있는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나요? 자, 대상자를 포커스로 맞춘 답이에요. 문제예요. 요양보호사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포커스인지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가 침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바람직한 것은 가.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나.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다. 침대 매트를 수평하게 눕힌다. 라. 침대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옮긴다. 1. 가나다라 2. 가나라다 3. 가라다나 4. 다나라가 5. 다나가라. 자, 정답은요? 네, 맞아요. 정답은 4번이에요. 다나라가.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요. 대상자를요. 침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요? 바람직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대상자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 대상자가 여기 있다면은 이분이 원래 이쯤에 계셔야 되는데 요렇게 내려와 계신 거예요. 대상자 머리가 지금 대자에 와 있다. 원래는 여기보다 한 포 더 위에 오셔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침대가 보통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거를 편편하게 일자로 수평으로 눕혀야 되겠죠. 매트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온 베개를 위로 올려서 베개를 먼저 머리 쪽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상 양편에 이렇게 한 분씩 섭니다. 한 분씩 서서 마주서서 옮길 준비를 하고요. 동시에 같이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침대 커버라든지 구겨준 옷을 잘 펴주시면 됩니다. 침상 양편에 서 있는 1번, 2번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팔의 위치는요. 머리 밑으로 쑥 집어넣어서요. 어깨와 등 밑, 그리고 다른 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두 분이 동시에 들어서 위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순서 한 번 더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굉장히 많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신체활동 지원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봤어요. 한 번 정도 혹은 두 번 정도 더 문제풀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나머지 파트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휠체어가 나오는 파트라든지 지팡이가 나오는 문제, 그 문제들도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나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론 파트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위쪽으로 느낌표 모양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